자,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각각 2시간씩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은 9차 변론까지의 두 분 총평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네, 저는 치열한 공방이었다라는 총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증인신문 등의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부하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 특임 단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진술 등을 헌재에서 예. 직접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고요.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으로부터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진술 신빙성이 많이 흔들려서 재판부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예. 오히려 증인신문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전보다는 적어도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생겨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예. 좀 생길 정도로 네. 적어도 이 지난 변론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통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저는 불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9차례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특이하게 봤던 것이 특이점이라고 봤던 것이 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 아닙니까? 이 문명 국가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수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헌재 과정이 사실은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온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대권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운하면서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마도 형법재판에서 많이 다뤄질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증인, 증거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헌재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헌법 자체를 수호할 만한 그런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9차례 이제 한 차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국민 호소형 비상계엄이었다.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양측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또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자, 이번에는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시도, 비상 입법 기구 설립 계획 등을 들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치 폭거로 사법, 입법, 행정이 마비됐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수 병력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 마치 이제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 이게 이 계엄령 자체가 요건이 맞았냐? 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여야 돼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이 과연 해석이 대부분의 어떤 대다수가 공감될 만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쳤는지 아니면 부서를 했는지 사인을 분명하게 했는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와서 그런 동일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네.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하는 법에서 이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위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 침탈했던 행위. 이 군인들이 군합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 총 들고 들어가서 사실상 침탈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수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장면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건도 절차도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하셨고요. 장현철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위험성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 심각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예. 그것이 국가 기능 마비나 뭐 여러 가지 행정 마비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여러 내용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명시적으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비상계엄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비상계엄 발동 권한 자체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폭넓게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다만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적으로 명백한 위헌적 흠결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 두 부분이 만약 포함되었다면 계엄 발동 자체는 통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너무 큰 흠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도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있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주요 쟁점이 돼서 양측 증인들 막 신문하고 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까지의 현재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나 이 정치인 체포조 발동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이 탄핵 심판의 결과라든가 형사재판의 결과도 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 그 과정이나 절차적인 부분 다 제외하고 비상계엄 발동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탄핵이 되고 내란이다 하는 것은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정치적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